안녕하십니까, 에드팜 양용입니다. 오늘은 생육 스트레스의 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물이 말은 못해도 저희는 마음의 눈으로 작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마음의 눈 말고도 저희의 두 눈으로 또 작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농민분들일수록 작물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단순한 생육 변화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작물이 보내는 생육 스트레스 신호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잎의 컬링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요. 그 잎이 말리는 거죠. 이제 잎이 말린다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잎이 말리곤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잎이 말리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식물 잎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옆으로 구부러지는 건 수분 스트레스 아니면 광 스트레스의 초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기온 상승에 따른 작물 적응에 대한 논문인데요. 여기 주제가 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시면 플랜트 몰포로지컬 리스폰스 투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형태학적 반응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를 잠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고온의 장기가 노출되면 잎의 크기, 모양 및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열 스트레스에 눈에 띄는 징후를 가장 먼저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새 잎은 열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줄어들어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시드름은 증산작용을 통한 과도한 수분 손실로 인해 내부 세포의 팽압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 중 하나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증산작용이 뭐냐면, 이제 사람도 더우면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잎에는 이제 기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증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온 조절도 되고 하는데, 이제 증산작용이 너무 과도해진다면, 열 스트레스 때문에 증산작용이 과도해진다면 세포 내부에 수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도한 수분 손실로 팽압이 감소하면서 이파리가 시들게 되는 거죠. 이파리가 말리거나 시든다 싶으면 지금 수분 스트레스나 광 스트레스가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도장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줄기와 가지가 가늘고 길게 연약하게 자라는 걸 이제 저희가 도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나오지만 비료 과다, 고온 나스법 환경, 일조량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식물이 잘 자라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생육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장을 만약에 검색하게 되면 질소 과잉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질소를 과잉 흡수하면 잎 색깔이 암록색으로 되고 작물이 과번무하고 연약해지고 도장하여 내병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질소가 과다해지는 경우도 이제 도장 현상이 나타나서 연한 잎이 급증하고 흙자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일식해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작물들은 빛을 못 받기 때문에 또 도장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 부족하고 질소 과다, 이렇게 두 개가 도장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스트레스로 인한 잎의 반점과 색 변화인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쉽죠. 가장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초보 농민분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핍 때는 원소에 따라서, 영양분에 따라서 잎의 반점이나 색깔이 또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한 게시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도 영어네요. 한번 번역을 해보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옅은 녹색의 새잎과 누렇게 변색된 성숙한 잎, 인이 부족하면 성숙한 잎 아랫부분이 청동색, 자줏빛 또는 붉은색을 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잎 가장자리가 황변하고 썩고 그을리고 주름지고 말리고 수축한다. 황이 부족하면 옅은 녹색에서 짙은 노란색을 띠는 새잎이 난다. 점이나 색 변화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정말 원소별로 잘 분류되어 있는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민분들도 쉽게 검색해서 해당 지식을 또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파리에 반점이 나타나거나 색이 변한다 싶으면
있으시면 빠르게 찾아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성공적인 농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에 활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파리나 줄기가 마르거나 말리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시들거나 하면 곧바로 뿌리를 의심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 스트레스는 땅속에서 시작되지만 증상이 지상부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물을 줘도 잎이 처진다거나 새순이 작게 나온다거나 잎 표면이 탁해진다거나 할 때 초보 농민분들은 이게 물이 부족한 건가 싶어서 물을 더 주시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과습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식물의 영양소 흡수에도 뿌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토양 쪽 관리를 잘 하셔서 식물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줘라, 그런 뜻인데요. 잠깐만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식물 뿌리가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토양이 충분히 촉촉해야 되고 부적절한 물주기 방법을 교정하면 영양분 결핍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을 줬는데도 잎이 계속 처진다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뿌리 쪽에 또는 토양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응애나 가로위 같은 해충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스트레스도 바로 이제 시작됩니다. 초기 신호를 살펴보면 꽃잎이 갈변한다던가 탄 흔적이 생긴다던가 저녁쯤 되면 이파리에 힘이 좀 빠진다던가,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생장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열 스트레스 같은 것도 하우스나 노지의 그 상황들을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컨트롤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언제나 조기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결과로 연결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의 의미만 알아도 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안정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주식회사 에드팜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상 주식회사 에드팜의 양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